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PNT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 시간 기준으로 PNT가 현재 22%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하면은 25%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었죠. 현재 시간이 오전 9시 28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페인티가 어떤 이유로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슈는 명분일 뿐 어차피 갈로면 간다 라고 제가 이렇게 좀 작성을 해놨는데, 사실 지금 상승하는 이슈가 최근에 나온 이슈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난 이슈입니다. 무려 뭐 한 달 정도 이제 지난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지금 강하게 나오는 건데, 시장에서 이제 인식하는 게 늦어졌다라기보다는 사실 명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냥 이슈는 명분일 뿐이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도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시점이었고, 이 주도하는 이 수급을 주도하는 이 메이저 수급 역시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장비주 관련주 중에서 사실 이 PNT만큼 수주 잔고가 그렇게 탄탄하고 매출액이 끊임없이 나오는 곳을 찾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실 알짜 기업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오늘 어떠한 이유로 상승을 했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 수주 잔고나 이런 거는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로, 이거 여러분들 아마 이전 기사들 한번 보셨을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전극을 납품을 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수혜를 이 PNT가 받는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논리입니다. 일단은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근거를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와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까지, 메이저 수급이 현재 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매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PNT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장에서 야기되고 있는 이슈는 바로 4월 말쯤에 나왔었던, 4월 22일에 나왔었던 이 기사죠. 테슬라가 이 LG 에너지솔루션에 전극 6조 원을 주문을 했다. 배터리 자체 생산을 위해서 전극만 이제 따로 주문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완제품인 배터리 셀이 아닌 원재료를 가공한 전극을 요청한 것으로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 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사실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전극을 납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LG 에너지솔루션에 전극을 납품하는 이 장비주들 역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기존 공장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수혜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현재 그 전극 공장을 뭐 유럽 쪽, 뭐 폴란드라던가 해외 전극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장비주들, 그 중에서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주들의 관심도가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 PNT는 전극 공정의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공시를 좀 살펴보면 됩니다. 물론 이 공시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현재 시장에서도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일단은 4월 16일 이 단일 판매 공급 공시를 보면요,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를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계약 상대방은 영업 비밀 보호 요청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상을 해봤을 때 LG 에너지솔루션이 해외에 전극 공장을 설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전극 공장 설비에 필요한 장비들을 미리 발주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서 전일 시간에 주가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도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봐야겠죠. 이게 뭐 명확하게 나온 부분들이 아니고 일단은 어느 정도의 가정이 기입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재료를 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미리 감안을 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 과연 이 메이저 수급들은 매도를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이 종목별 투자자를 살펴보면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쪽에서는 아직 이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까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던 이 금융투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타 법인 쪽은 뭐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일단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전일부터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오늘 과연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이 집계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집계는 이제 돼봐야지 저도 아는 거기 때문에, 만약 매도가 집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방 압력을 견인하는 것은 이 금융투자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22일 날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NH 쪽이 이제 메이저 수급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까지 이 매도 물량이 좀 꾸준히 나왔습니다. 5월 10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 매도 물량이 나온 상황이고,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오늘은 또 순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NH투자증권이 아니라 골드만삭스 쪽, 그리고 뭐 교보, 삼성, 그리고 KB까지는 볼 수 있는데, KB도 단기적인 매도가 계속해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와 교보 그리고 삼성까지 이렇게 세 개의 증권사에 있는 물량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골드만삭스 쪽은 과거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10몇만 주의 물량이 그대로 있는데, 2월부터 이제 좀 크게 물량들을 계속해서 매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현재 14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월 달이면은 사실 저점 구간이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시점부터 매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현 시점 큰 수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교보증권도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시점, 그리고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해당 시점에서 큰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보 쪽에서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주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물량들이 이탈을 하는지 정말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삼성증권은 과거에서부터 좀 매수 물량이 있었는데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기 평선을 돌파했었던 이 시점에서 이 삼성증권 물량들이 매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창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매물대가 좀 두터운 구간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당연하게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었던 구간에서 사실 악성 물량들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지금 위쪽 보시면은 지금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이 전일 대비해서 600%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70%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상승이 나온 이 해당 봉을 기준봉으로 잡고요, 여러분들. 기준봉으로 잡고 과연 이 기준봉에서 앞으로의 주가 변동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의 중앙값인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리를 지켜준다고 한다면은 아마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면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상방 쪽에서 일부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슈와 함께 주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 이전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피레침을 한번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중앙값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중심 이 허리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와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장기 평선 구간을 지켜주는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래야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기 평선 구간을 꼭 지켜줘야 되는 지지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PNT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그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뭐 다른 유튜버 이제 뭐 선대인 소장님이라던가 뭐 그쪽에서 이제 언급을 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군가 특정 인물이 언급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수급 자체가 꼬여요. 상승할 자리가 아닌데 누군가의 입김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수급이 꼬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PNT 같은 경우는 수주장고도 탄탄하고 이슈들도 있고 상승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라고도 저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유지가 되지만,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누군가가 언급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